스위스의 한 가정집에서 한국인 손님이 가져온 음식을 보고 경악을 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여성은 이런 음식은 처음 본다는 얼굴로 매우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손님은 꿋꿋하게 먹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네요. 과연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리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저도 외교 관련된 일을 꿈꾸면서 대학에 입학했죠. 얼마 전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 입학하여 정치 외교 쪽 전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리히 대학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대학교 중 하나로 공과대학과 인문학 사회과학 쪽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당연히 저도 아버지가 일하는 외교 쪽으로 따라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최하는 외교 행사나 모임은 최대한 따라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첩에 빼곡히 배울 점을 써두는 제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기특하단 눈으로 쳐다봐 주시고 최대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하세요. 아버지께서는 프로페셔널하게 외교에 대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계셨어요. 외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자는 다른 나라의 문화도 잘 알아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하며 쌍방 간의 교류도 많아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하는 직원분들과 함께 정기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타국에서 온 주재원분들이나 외교관분들과 같이 행사 자리를 만들어 식사 모임을 진행하고 있죠. 저는 항상 행사를 하는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나라의 높은 분들이나 기업가분들이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먹어볼까 말까한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초청된 손님들의 재미난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재미난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번에는 이탈리아 외교관 가족분들이 오셔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탈리아 버전으로 만든 피자를 먹어보았는데 세상 그렇게 맛있는 피자는 처음 먹어봐서 친구들에게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도 기대가 가득 있었어요. 과연 어떤 손님들이 올지 매우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던 날, 이번에 오는 손님은 중국 기업의 주재원분들이 올 예정이라고 아버지에게 전달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렇게 썩 반기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표정이셨죠. 매번 행사를 하실 때마다 그 나라에 대해 칭찬을 해주고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할 거라고 말씀 주셨던 아버지셨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죠. 그렇게 크게 의욕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왜 그런 심각한 표정을 지었는지 행사 당일날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행사날이 다가왔고 저희도 바쁘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중국 주재원분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따로 늦는다는 연락도 없었고요. 저희는 무슨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약속 시간이 30분 지났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중국 주재원 일행분들이 도착을 했어요. 저희는 당연히 늦었으니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늦었다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미안하다는 내색 하나도 없이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바로 식사를 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살다 이런 무례한 경우는 처음 봤어요. 걱정한 우리만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충격적인 상황은 식당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뷔페식으로 음식들을 준비했는데 중국인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 뒤에 기다리는 사람 배려 없이 막무가내로 음식을 그릇에 옮겨 담기 시작했어요. 지켜보고 있는 저희도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관례적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당연한데 중국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저희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리도 여간 큰 게 아니었어요. 누가 보면 싸우는 줄 알겠더라니깐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귀가 얼얼할 정도로 아팠답니다. 행사를 준비한 저희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밤에 자는 시간까지 줄이면서 행사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니 화가 저절로 났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더니 차를 가져다 달라고 저희를 종부리듯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직원분 중 한 명이 마지못해 차를 가져다 주었는데 맛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들은 다른 일정 때문에 바쁘다면서 잘 먹었다는 감사 인사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다들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면서 자리를 치우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니 중국인들은 당연히 이럴 줄 알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화가 너무 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 물어봤죠. 아버지는 중국인들은 예전부터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이익만 챙기기 때문에 매우 이기적이라고요. 예전에도 아버지는 중국과 몇 번 행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전부 다 똑같았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번 행사도 이렇게 진행될 줄 아신 거였어요. 덕분에 이번 행사는 완전히 최악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행사를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더더욱 아시아 나라에 대한 안 좋은 생각과 감정만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다음 행사는 또 아시아 나라가 잡힌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였죠. 이렇게 크게 되었는데 또다시 아시아 나라라니 짜증이 더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엔 한국의 유명한 반도체 기업 주재원들과 가족들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어쩌겠어요. 이렇게 행사하는 것도 다 일인데 힘이 빠지는 일이지만 저희는 또다시 행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는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죠. 행사 당일 날에는 비가 조금 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희는 비가 오기 때문에 행사 자리에 한국 분들이 늦게 도착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준비도 조금 천천히 하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면서 누군가 도착했다고 알림을 받았어요. 행사 시작은 아직 30분 이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 눌렀겠지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 썼죠. 하지만 한 번 더 벨이 울리고 짜증이 난 저는 현관 쪽으로 갔어요. 당연히 한국 손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착각이었어요. 밖을 살펴보니 초인종을 누른 건 한국 손님이셨어요. 깜짝 놀란 저는 허겁지겁 문을 열어드렸고 마중을 나가 인사를 드렸어요. 한국 손님들은 비가 와서 차가 막히면 늦게 도착할 것 같아 일찍 출발했더니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히려 본인들이 너무 일찍 와서 준비할 시간에 피해를 준 게 아니냐고 걱정해 주었죠. 저는 아니라고 준비도 거의 다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불이 나게 내려오셨고 반갑게 한국 손님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커다란 꽃다발을 전달 주시면서 자기들을 초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번 중국 사람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심이 깊을 줄이야. 정말 깜짝 놀랐죠. 식사 시간이 되었고 저희도 테이블 세팅을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손님들은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를 도와주고 음식을 덜어먹을 그릇이랑 포크 사이프 등을 자리에 맞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손님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고 얘기 드렸더니 다 같이 먹는 자리인데 저희만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빨리 준비를 마치고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손님들이 테이블을 세팅한 적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초대를 받은 입장이니 저희에게 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아버지도 상당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갑자기 한순간에 냉랭하게 변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손님분들이 가져온 음식 때문이었어요. 그분들은 저희에게 한국 음식을 알려주고 싶다면서 본인들이 음식을 가져왔다고 말씀 주셨어요. 포장된 음식을 꺼내어 보니 간장으로 절여져 있는 게와 양념에 묻혀져 있는 게였어요. 한국에서는 간장게장, 양념게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제 부모님도 이런 게요리는 처음 봤어요. 날 것으로 게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혐오스럽기도 했습니다. 저희 스위스에서는 게가 많이 없고 게를 먹는다고 해도 꽃게의 맛이나 비린 향이 저희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식당에서도 꽃게 요리를 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식당에서 게 요리를 먹다가 비린 맛이 너무 심해서 속을 다 개워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게 요리를 가져오다니 어이가 없었죠. 음식을 본 저희 부모님과 직원분들도 얼굴 표정이 굳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먹냐라는 표정이었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스위스에서는 게오리가 맛이 없어서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손님은 이건 진짜 맛있을 테니 먹어보라고 계속 권유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실랑이를 벌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마지못해 간장으로 된 게장을 먹었습니다. 헉 먹자마자 마음은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스위스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래 이런 맛있는 게는 어디서 구하신 거냐고 물어봤죠. 한국 손님은 한국에서 꽃게로 제일 유명한 남해 지역에서 가져온 게로 만든 요리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꽃게라고 하셨어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주변 사람들도 게장을 먹기 시작했죠. 다들 한 입씩 먹더니 감탄사를 내면서 순식간에 준비된 게 요리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스위스에서 이런 맛있는 게요리는 처음 먹어본다고 얘기했죠. 한국에서는 게뿐만 아니라 석화나 조개 등 맛있는 어패류들도 배가 터질 만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양념게장은 흰 쌀밥에 얹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셔서 쌀밥에 양념게장을 올리고 한 입 먹어봤어요. 세상에나 이런 환상적인 맛이 있을까요? 이탈리아 피자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더 맛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맛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 만나본 한국인들이었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받고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손님의 자격으로 왔다고 해도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동은 정말 다정하고 남을 도와주고 먼저 챙기다니 개인주의가 팽배한 유럽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었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저는 한국 친구인 은지와 함께 따로 방에 가서 놀았어요. 은지도 부모님들과 있기에 재미가 없는지 저에게 방을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은지랑 저는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얘기가 잘 통했어요. 은지는 저에게 자기가 듣고 있는 K-팝 노래들을 소개해줬죠. 근데 제가 아는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은지에게 어떻게 BTS 노래를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은지는 오히려 당황해하면서 BTS는 한국 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BTS는 빌보드를 통해 알게 되어서 저는 당연히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인 걸 그때야 알게 되었죠. 노래가 너무 좋고 가사가 하나같이 제 마음을 울리는 곡들이 많아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몇 곡을 담아놨었거든요. 은지도 BTS 팬이어서 서로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급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서로 인스타그램 팔로우까지 맺으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자고 이야기했어요. 행사가 거의 마무리될 쯤 은진의 어머님께서는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한복을 저희 엄마에게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선물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한국의 전통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할 수 있는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엄마에게 한복을 입혀주셨어요. 하얀색과 연분홍색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한복이었습니다. 게다가 팔이랑 가슴 쪽에 이쁜 자수들이 새겨져 있어서 한껏 아름다움을 내뿜는 느낌이었죠. 한복으로 갈아입은 엄마는 왕비라도 된 것 같은 행복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집안에서 런웨이를 방불케 한 패션쇼를 보여주셨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엄마와 한복은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엄마는 은진의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서로 진한 포옹을 나누셨어요. 은진의 가족분들 덕분에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고 서로 또 보자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많이 진행했었지만 아버지도 이번이 역대급으로 가장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직원분들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했습니다. 이후 저는 은지와 함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틈틈이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보내준 한국 사진들은 저에게 환상 그 자체였어요. 한국에는 게장보다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심지어 밤에도 안전하게 놀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일은 초저녁이 아니라 새벽 1~2시가 넘어서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스위스는 저녁 6시만 되면 해가 이미 다 져버리고 가게들도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에는 즐길 거리나 놀거리가 늦게까지 없어요. 잘못하다가 가게 닫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먹을 거나 생필품들을 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스위스 사람들은 저녁 시간대는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거나 일찍 잠들어요. 할 게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은지가 보여준 한국의 밤은 완전 달랐어요.
심지어 은지는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여자 혼자 새벽에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유럽에서는 새벽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게 된다면 아주 큰 일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은지가 말해준 이야기는 듣고도 믿지 못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던 도중 학교에서 이번에 한국으로 교환 학생을 가는 프로그램이 열렸다는 공고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바로 서류를 지원했죠. 타이밍이 좋았던 건지 한국인 친구 은지 덕분에 일상 대화를 할 만큼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한국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이미 적응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면접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어렵지 않게 합격을 했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은지에게도 자랑했죠. 이 정도 언어 실력이면 반한국인이다라고 농담처럼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처음이어서 그런지 엄청 설레고 긴장되었어요. 말로만 듣던 한국이라니 기대치가 상상 그 이상이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한국 승무원분들도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고 세상 이쁜 미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 예뻤습니다. 비행 내내 최고의 서비스로 응대해 주셔서 한국으로 가는 길 내내 불편함 없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죠. 제가 생각한 공항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시설이 다 깨끗했어요. 웬만한 주요 유럽 도시의 공항들보다도 큰 것 같았죠. 심지어 최신식 시설이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통역할 수 있는 로봇들도 배치되어 외국인들도 어려움 없이 길을 찾거나 궁금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은지 아버님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AI를 통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핸드폰만으로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거라고 얘기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한국은 이미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있어도 도입하는 게 상당히 늦기 때문에 좀처럼 보기가 힘들거든요. 아마 10년 정도가 흘러야 저희도 통역기계 이런 걸 도입하지 않을까요? 공항에 나오니 은지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 은지도 자기가 관광 가이드가 되어서 한국 소개를 제대로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었죠.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더더욱 반가웠습니다. 은지는 자기네 집으로 초대해 주었고 간단하게 늦은 저녁을 때우자고 은지는 근처 편의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당연히 늦은 시각이라 주변의 편의점이나 마트는 다들 준비를 하고 있을 줄 알아서 은지 보고 빨리 가자고 이야기했죠. 은지는 저를 보며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편의점은 24시간이니까 천천히 걸어가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심지어 편의점에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 간편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도시락과 샌드위치부터 다양한 잡화들까지 다 준비되었죠. 게다가 한국에서는 새벽 배송이라는 시스템도 있어서 당일날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새벽 아침에 집 앞으로 택배를 배송해준다는 거였어요. 보면 볼수록 한국은 신기한 나라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은지는 짜파게티에 너구리라는 라면을 섞어서 만든 짜파구리를 만들어주면서 이게 한국에서 유명한 라면이라고 얘기해줬어요. 한 입 먹어보는데 진짜 유럽에서는 절대 느껴볼 수 없는 맛을 느꼈습니다. 만약 은지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두세 봉지는 거뜬히 먹었을 거예요. 내일은 은지와 함께 게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저번에 스위스에서 먹었던 게 요리가 아직까지도 생각이 났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문화들을 배워가려고 해요. 나중에는 꼭 한국과 관련된 외교 일을 맡아보고 싶어요. 다음번에는 은지와 함께 국내 여행을 돌아다니는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감동알림의 손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